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채권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신고의 의의. 파산채권의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 절차 참가를 신청하는 형식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 집회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 채권 조사 절차에 있어서 이의 진술, 배당액 수령 등 파산 절차상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파산채권 신고에 의하여 파산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실제법상으로 파산 절차 종료 시까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신고가 각하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재단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므로 파산채권과 같이 채권 신고 조사 확정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관제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재단채권자는 자신이 재단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산관제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채무자가 국세, 지방세나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파산 선고 시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재단채권 행사에 관한 통지서 및 조세채권 등 신고서를 발송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조세채권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파산관제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파산관제인은 제출받은 조세채권 등 신고서에 기초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단채권의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 등이 조세채권 등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조세채권 등 신고서는 파산채권 신고서가 아니므로 신고된 조세채권 등을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채권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 등이 조세채권 등 신고서가 아닌 파산채권 신고서 양식에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신고의 형식을 고려하여 실무에서는 채권조사의 대상에 포함하되 파산채권으로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파산관제인은 재단채권임을 이유로 이의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 신고인. 파산채권의 신고는 파산채권이 관리처분 행위로 파산채권이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의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 절차 참가를 신청하는 형식이고,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파산채권 조사 확정 재판이나 파산채권이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인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필요합니다. 파산채권의 신고는 대리인도 할 수 있으나 대리인이 변호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채권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 절차에서의 파산관제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파산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권자 또는 채권자 대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대의채권자도 채무자의 파산채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가 아니라 파산채권자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여러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가 경합하여 각 압류 효력이 파산채권 전부에 미치는 경우 각 추심채권자는 모두 피압류 채권 전부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처럼 하나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여러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신고인이 하나의 파산채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 신고의 방식. 신고는 실무상 정형화된 파산채권 신고서 양식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 선고 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법 313조 제1항 각 고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인 파산 선고 통지서와 함께 파산채권 신고서 양식, 파산채권 신고에 관한 주의사항을 발송하여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 신고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채권 신고 기간 안에 첫째, 채권왕 및 원인, 둘째,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는 그 권리, 셋째, 법 446조 제1항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청구권, 후순위 채권을 포함한 때는 그 구분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별채권자는 별채권의 목적과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이게 예정부족액이라 그러죠. 예정부족액을 신고해야 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는 법원, 당사자, 사건명, 사건 번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사항 중 채권의 원인이란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말합니다. 채권 신고서에는 신고하는 파산채권을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발생 원인 사실을 특정하여 표시해야 됩니다.
채권 신고서에 채권의 원인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된 발생 원인 사실만으로는 채권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채권 신고는 부적법함으로 각하해야 할 것이나 실무에서는 파산관제인이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채권 조사 기일 전까지 채권 신고를 보완할 것을 안내하고 있죠. 구두상으로 변호사가 됐든 보조인이 됐든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채권 신고서의 첨부 서류에 의하여 채권의 원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채권 신고는 적법하다고 봐야 됩니다. 또한 파산채권자가 법 447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때는 채권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 대한민국 내의 장소를 한정합니다. 및 전화번호, 팩시밀리 번호, 전자우편 주소. 셋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 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인 때는 그 뜻을 함께 신고하여 하고 그 신고서에는 채권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채권을 신고할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둘째,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 판결이 있는 때는 그 사본, 채권자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권을 신고할 때는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을 두부 제출해야 됩니다. 채권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이진 않습니다. 파산채권의 신고는 법원에 하여야 하므로 파산관제인에게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파산채권의 신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 점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경우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로 하여금 최소한 채권조사 기일 전까지 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도 이른바 예비적 채권신고 가능하다고 해석되지만 법은 채권신고 기간 후에도 채권신고를 허용하고 있어 파산채권자가 예비적 채권신고를 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채권신고기간,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신고기간을 정하는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로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채권신고기간이 실체법상 권리행사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신고기간은 실무상 대체로 파산선고를 한 날로부터 4주 전으로 정하고 있는데 파산채권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으로 여유있게 정하기도 합니다. 채권자 수가 많아 다수의 채권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집중신고기간을 두어 채권신고 접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도선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파산관제인으로부터 필요한 업무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울회생법원은 다수의 채권신고가 접수되는 사건에서는 파산관제인으로부터 보조인 등을 통하여 채권신고서 접수 업무의 보조를 받기도 합니다. 채권신고서 제출 후의 처리.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분이 제출되었을 때 법원 사무관 등은 이 중 한 분을 파산관제인에게 교부합니다. 채권신고서가 제출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액 및 원인 등 사항을 기재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 사무관 등은 파산채권자표의 등본을 파산관제인에게 교부해야 하고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의 초본을 교부해야 됩니다. 법원은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신고에 관한 서류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도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파산관제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제출된 채권신고서를 기초로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할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파산관제인으로부터 파산채권자표 작성 업무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파산채권자표는 법원 사무관이 하는 게 아니라 파산관제인 사무실에서 해서 제출하고 이제 거기서 아마 사무관은 날인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나중에 이제 집행할 때 이제 발부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파산관제인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채권신고서를 즉시 검토하여 채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조사 기일 전까지 보완할 것을 안내하고 이게 주로 이제 채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채권신고의 각하를 구하거나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신고서에 채권의 원인이 기재되지 않거나 기재된 발생 원인만으로는 채권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우선권이 기재나 후순위 파산채권이 구분 기재가 없는 경우, 별채권의 목적이나 예정 부족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이 그 자체로 서로 모순되거나 첨부서류와 모순된 경우, 채권액의 오기 또는 위산 등이 있는 경우, 파산관제인은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보완할 것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신고서 첨부서류에 의하면
채권액의 오기 또는 유산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확한 채권액에 대해 시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상관제인은 채권신고서의 첨부서류에 미비한 점이 발견된 경우에도 신고한 채권자에게 보완할 것을 안내하여야 하는데,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증거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고 파상관제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신고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서류는 채권조사에 필요하므로 이 경우 관제인은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해야 됩니다. 채권신고 기간 후의 신고. 회생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법 147조의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어 채무자가 그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251조에. 그러나 파산 절차에서는 신고되지 아니한 파산채권이 실권되지 아니하고 법에는 채권신고안이 경과하더라도 채권신고의 종기를 제한한 명문 규정이 없어 채권신고 기간 후에도 채권신고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채무 배당 제외 기간까지 채권신고는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추보완신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채무 배당의 배당 제외 기간이 경과하기 직전에 채권 신고를 하더라도 배당 제외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이 개최되어 신고한 파산 채권이 이의가 없이 확정되거나 이의가 있는 때는 법 519조 제1호가 규정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신청, 소유제기 또는 소송의 수기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시점에 신고된 파산채권은 사실상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최후 배당의 배당 제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이 개최되어 신고한 파산채권이 이의가 없이 확정되거나 이의가 있는 때는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 확정재판 신청 등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취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때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제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그 조사를 할 수 있지만 파산관제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거나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은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파산채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기일을 정하여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에 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되었고요. 법원은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신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는 20페이지가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을 추후 지정하고 있으며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을 개최하였더라도 그 후 20페이지가 예상되면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편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을 속행한 경우 그 속행기일에선 채권신고기간 후 기일까지 신고된 파산채권으로 이전 기일에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파산관제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전 기일까지 신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전 기일 후 속행기일까지 신고된 파산채권도 속행기일에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파산관제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다면 속행기일에서 함께 조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이다. 요걸 계속 판사님이 말씀하시죠, 법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일 후 채권 신고 기간 후 신고된 거에 대해서 관제인은 이해 없으시죠? 예 하고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자, 그래서 채권 신고의 변경은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채권 신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